자,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과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맨 첫 시간에 확률 변수, 그 다음에 이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나갔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분포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로 이항 분포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항 분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예인 정규 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따로따로 배웠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얘는 이산 확률 변수에 따른 어떤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연속 확률 변수에 따른 어떤 분포를 얘기하는 건데 과연 얘네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라는 얘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른대요. 네. n 그 다음에 이 자리에 p 들어가는 거 했었죠. 그때 x의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서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x 값이 딱딱 떨어지는 값, 셀 수 있는 값들이죠. 뭐 x가 0일 때의 확률값, x가 1일 때의 확률값, 2일 때의 확률값 해서 그 값들이 확률이 바로바로 구해지는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n이 커질수록 계산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요 n이 커질수록 그 확률값을 딱 구해내기가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기는 합니다. 뭐 원리는 그대로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이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이제 n은 이제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시행 횟수니까 시행 횟수가 뭐 100번, 500번, 1000번 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이제 데이터의 개수라고 했을 때 개수로 늘어날 수도 있고 시행 횟수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n을 계속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n이 10, 20, 50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그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변화가 있대요. 계속해서 n을 늘렸더니 이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그 그래프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데 점점 이 양들이 많아지겠죠. n이 많아질수록 그랬는데 얘가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냐면 요 정규 분포 곡선 있죠? 종 모양 그리고 평균에 의해서 대칭됐던 그 모양에 점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n이 커질수록 이항 분포가 점점 대칭성을 띠고 그다음에 정규 분포 곡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이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보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시간이 되면 같이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위의 그림에서 이항 분포의 그래프는 시행횟수 n이 커짐에 따라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정규 분포 곡선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하고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항 분포에서의 확률은 n이 충분히 클 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각각의 복잡한 계산을 하기보다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또다시 표준화를 시켜서 확률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우리가 뭐 따른다 했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랬을 때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면 x는 또 뭘 따르게 된다? 정규 분포를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 자리에 평균이 왔었잖아요. 이 자리에 m 평균이 오는데 그 평균은 이 앞에서의 이항 분포의 평균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NP였죠. 그 다음에 분사는 NPQ가 됐었죠. 네. 그곳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n이 충분히 크다는 거를 언제 가능한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np 값이 5 이상이고 nq 값이 5 이상이면 그냥 충분히 큰 값으로 생각한다 해서 사실 수학에서 충분히 크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수학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이 통계라는 것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그것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오는 것들은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인 것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작은 경우에 안 되고 이런 거에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작은 경우는 그냥 이항분포로 생각해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대해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서 표준화를 또 한 번 시켜서 확률을 구하는데 의미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원래는 px는 45, x 46 해서 얘를 어디까지 다 더해줘야 돼요? 네, x는 60까지를 가까이 구해서 다 더하는 게 맞지만 np가 5 이상인 경우 np 5 이상 맞죠? 두 개 곱하면 50이니까 네, nq도 5 이상이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n을 충분히 큰 값으로 생각하고 이럴 경우에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원래는 얘를 따르는 애였는데 n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이 돼서 정규분포로 근사를 시켜서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25인 정규분포를 생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켜 볼게요. 그러면 45 빼기 얘가 5의 제곱이죠. 평균 빼주고 그 다음에 밑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새로운 확률 변수 g로 바꿉니다. 5분의 60 빼기 평균 50 해서 방금 앞 시간에 했던 정규화 시킨 것의 확률 구하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자,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표준화 시키고 나면 평균이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2, 2까지 이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p 마이너스 1, 0 플러스 0, 2 해서 얘를 더해 주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구해요? 표로 구할 때 얘는 0부터 1까지랑 똑같죠. 0부터 1까지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나 대칭되기 때문에 넓이가 같겠죠.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0 얘는 그대로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요 2까지 오는 부분 1까지 오는 부분 해서 확률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얘는 아까 1까지는 0.3413이었고 2까지는 0.4772예요. 그래서 두 개 더해 주시면 0.8185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의 확률을 우리가 각각의 그 이항분포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지 않고 표준화시켜서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문제들도 수업 시간에 더 같이 많이 풀어볼게요. 네, 수고했습니다.